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늦은 밤, 한 운전자와 경찰이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1일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정지 신호를 마주하자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달리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10대 2명으로 충남 공주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훔쳤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한 채 약 13km를 달아나며 추격전을 벌인 건데요. 경찰은 이들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앞에서 한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들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상습 절도범이었는데요. 차량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점을 악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차량 11대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NS에서 순금을 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 등에서 현금 110만 원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순금 10돈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7명으로 대부분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10대였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12월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소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재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0대 남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가 오늘 검찰 과거사위 수사단 조사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와 뇌물 공여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윤중천 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조사는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인데 김학의 사건의 키맨이죠. 윤중천 건설업자인데 오늘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검찰 과거사위 수사단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어떤 조사를 받지를 못했죠. 결과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탓에 2시간 만에 수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윤중천 씨 그러면 김 전 차관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됐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사기 등의 어떤 개인 비리 혐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조사 결과 이 돈들이 과연 김 전 차관에게 흘러 들어갔느냐, 다른 고위층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할 계획이었었으나 어쨌거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학의 사건에 이제 김학의의 어떤 관련성에 있었던 사람이 윤중천이고 윤중천이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고요. 또 지금 오늘 조사를 해보면은 영장 청구 자체가 이제 기각이 됐고 또 하나 지금 오늘은 진술을 거부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저는 좀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수차례 소환을 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해야 하지만 사실 진술을 하지 않는데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윤중천 씨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 증거들을 통해서 수집이 되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이 윤중천 씨 또 아마 이거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 불구속만 보장을 하면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윤중천 씨의 협조를 얻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상황은 값어치 올리기입니다. 정확한 예. 건 값어치를 올리는 만큼 검찰에서 줄 수 있는 플리바게닝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 예.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윤중천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전략은 저 부분입니다. 부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조하겠다. 대신 뭘 줄 거냐라고 무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세상에서 이렇게 윤중천과 김학의가 뭐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그 동영상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 왜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근데요. 그 부분은 좀 저는 납득이 안 그 돼서. 영상이 있는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뭐 김학의 전 차관을 예. 처벌하려면 뇌물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 네네. 쉽게 말해서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그러네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윤중천 씨는 사실 뇌물 공여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중천 씨를 잘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얻어내야 김학의 전 차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고민이 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조사를 한다고 했네요. 윤중천에 대한 혐의 중에 이제 사기 혐의, 네. 또 이제 뇌물을 줬냐 했냐 부분에 대한 뇌물 의혹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